남편과는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연애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해 돈을 벌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현재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빚은 없는 상태이고요. 남편이 연애 당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태라 그 집에 들어가서 동거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였는데 남편이 모은 돈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80% 들어간 집이었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에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아 작년에 인상되는 전세가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힘들다는 남편의 말에 시댁에서 17평짜리 오래된 2층 주택을 비워주셨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해서 6천을 들여 인테리어 후 들어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와 전세 자금으로 묶여있던 돈에 더 보태서 한 탓에 마이너스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어 둘이 같이 벌면 빨리 재개하고 큰 집도 사면서 금방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문제는 시댁과 친정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시댁에서 저한테 자꾸만 잘하라고 강요도 하셨고요. 버는 소득은 남편이 많았지만 씀씀이가 큰 편이고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익 계산에도 서툴러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카드값이 부족해 제 적금을 깨서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몰라주고 남편과 시댁에선 제가 어른들께 못한다고 항상 타박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첫 명절엔 음식하러 갔었는데 두 번째 명절에 주말과 대목이 끼어 있어 일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음식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했던 게 제가 결혼하기 전엔 음식을 사셨는데 결혼하고 난 후부터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댁어른 제삿날 일하느라 제사 시작 전에 퇴근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양해를 구하고 장볼 땐 같이 갔었고요. 당시 휴무를 제삿날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며 서운해 하셨지만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날 남편은 제사가 끝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무인 걸 알고 계신데도 한 번도 같이 밥 먹자 한 적이 없다고 꾸짖기도 하셨고요. 이외에도 제가 차를 구입했는데 작고 저렴한 차가 아닌 비싼 브랜드를 샀다고 주변에 보기 안 좋다며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대충 이런 이유로 며느리 역할을 못한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뒷담화도 하셨고요. 차라리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셨다면 싫어도 따라줬겠지만 제가 양해를 구할 땐 괜찮다 하시고는 꼭 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라면 시부모님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쉬는 날은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같이 간다면 모를까 혼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남편이 거의 쉬는 날이 없어 둘이 있을 시간조차 부족했고 친정 아버지 제사 땐 아예 참석조차 못해도 친정에서는 늘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명의의 건물도 나중에 주신다 했다며 힘들 때 살 집을 내어주셨으니 저만 잘하면 더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왜 제가 하기에 달린 건지도 모르겠고요. 재산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받지 못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그런 핑계로 저 모르게 시댁에 돈을 빌려드리고 고가의 선물을 하게 된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일이 몇 차례나 반복돼서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막혀있는 상황인데 혼자 저러고 있으니 당연히 화나지 않겠나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시댁을 잘 못하고 버릇없이 굴면서 며느리 역할을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저를 비난하고 가스라이팅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은 더 많은 걸 바라셨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본인 부모님께 드린다고 마이너스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 거래를 하는 남편에게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아온 것처럼 저만 참고 살면 나중에 다 잘 될 거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에 넉넉하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다면 모를까 멀쩡하게 직업을 가지고 맞벌이하며 집안일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께서 힘들고 귀하게 키워주신 점을 강조하며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니 제가 시댁의 요구대로 맞춰주는 게 본인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친정은 바라는 게 하나도 없고 시댁은 바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집안이 만났기에 서로 절충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각자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로의 집안을 무조건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때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모아 빚부터 없애고 같이 누리며 살면서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거였죠. 저도 부모님께서 힘들게 키워주셨으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남편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댁과 남편의 방식은 너무나도 대책 없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시댁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매일 싸우다시피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로 한 이후부터 남편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 가게 담보로 내준 대출에 대한 돈과 제가 타고 있는 차 명의를 요구했는데 그걸 다 해줬으니 본인은 저를 배려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짐을 정리하고 나올 때 미처 버리지 못한 것들과 쓰는 물건 이외의 것을 챙겨 나오지 않은 점, 금반지나 목걸이 등 돈 되는 것들만 챙겨 나간 점 등을 이유로 돈돈거리며 제가 속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본인 부모님에게 제가 못 맞춰줘서 헤어지는 거라며 자꾸만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나 하시겠지만 남편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라 언변이 좋아 제가 설득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만 파탄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말을 해대니 정말 내가 문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너무 상처되고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혼 전 명절 음식을 사서 하더니 일꾼 들어왔다고 직접 했다고요. 제 동창 얘기가 생각나네요. 지자체 땅이 좀 있는데 아들한테 거의 몰빵해서 줬다는 이유로 시민권자 며느리가 있을 때 명절 음식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갈 때 며느리가 같이 간 이후부터 명절 음식은 갈비 하나에 김치 하나 놓고 먹는다고. 재산을 빌미로 자꾸만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작 제대로 해준 건 없으면서. 애 없을 때 이혼 잘했어요.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울 거 없잖아요.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님도 이혼 사유를 시부모 탓, 남편 탓으로 돌려버리세요. 두 번째, 자꾸 그러면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혼할 때 챙길 수 있는 건 죄다 챙겨 나오면 됩니다. 직접 상대하지는 마시고요. 사람이어야 상대를 하죠. 세 번째, 주위에 이혼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혼할 때 마음이 약해져서 덜 챙겨오지 말고 확실하게 챙겨서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이혼할 때 정확하게 다 챙겨 나왔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일하면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욕하던 말던 뭔 개가 짖나 하고 흘러버리세요. 앞으로의 삶에 의미를 두자고요. 네 번째, 이혼하는 중이신가요? 하신 건가요? 님 남편처럼 남 탓하는 거 좋아하고 언변으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라면 님도 어벙하게 넘어가지 말고 답장 대꾸도 하지 마세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만일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거라면 협의 이혼이라 한들 통수 안 맞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아직 이혼 전이라는 건가요? 아님 하신 건가요? 뭐가 어찌됐든 전부 무시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 구해서 변호사 통해 연락해라 해버리면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면 다 증거로 쓴다 해버리면 닥칠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연락 오는 거 모두 녹음해 캡처해 두시고 스토킹으로 고발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